안녕하세요. 김견의 세상 친절한 행정법입니다. 이번 영상의 주제는 원처분주의와 재결주의입니다. 이 부분을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있는데요. 이번 영상을 통해서 원처분주의가 무엇이고 재결주의는 무엇인지를 잘 정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행정소송 중에서 가장 일반적이고 중요한 소송이 바로 취소소송입니다. 취소소송을 제기하기 위한 여러 가지 요건 중에서 하나가 대상적격이 있고, 대상적격과 관련된 문제가 바로 재결이 이루어진 경우입니다. 먼저 원처분주의와 재결주의가 어떤 차이를 있는지 알아두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는 경우가 어떠한 경우를 말하는지, 또한 재결로 처분이 변경되었을 때는 소송의 대상이 무엇인지, 예외적으로 재결주의가 적용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지, 이런 것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결이라는 건 행정심판을 청구했을 때 행정심판위원회가 내리는 판단을 말합니다. 쉽게 생각하면 법원에서는 판결을 내리고 행정심판위원회는 재결을 내린다. 판결과 비슷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항고소송의 대상은 처분 등인데요. 처분 등은 처분과 등, 즉 재결을 말합니다. 이러한 정의에 따를 때 재결도 취소소송의 대상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원처분주의와 재결주의가 문제되는 상황을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행정청이 행정의 상대방에게 원처분을 하였습니다. 이때 행정의 상대방이 이러한 원처분에 대해서 불만이 있는 경우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지만 행정심판을 제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고 가정해보죠. 이때 행정심판위원회는 재결이라는 판단을 내리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원처분도 처분성이 있고 재결도 처분성이 있습니다. 처분성이 있는 행위가 두 개가 있으니까 그럼 소송의 대상이 뭘까? 이런 의문이 들 수가 있고 이러한 의문에 대한 답이 원처분주의와 재결주의가 되겠습니다. 먼저 재결주의를 보겠습니다. 재결주의는 말 그대로 재결에 대해서만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원처분에 대해서는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라는 입장입니다. 이에 반해서 원처분주의는 원처분과 재결이 모두 소송의 대상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언제 원처분이 소송의 대상이고 재결이 소송의 대상이냐를 보면 원칙적으로는 원처분에 대해서만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는 경우에는 재결을 소송으로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라는 견해가 바로 원처분주의입니다. 원처분주의와 재결주의 중에서 우리 법제가 어떤 걸 취하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행정소송법 규정을 보겠습니다. 제19조에 보면 취소소송은 처분 등을 대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뒷부분이 중요한데요. 다만 재결 취소소송의 경우에는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 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원칙적으로는 원처분을 소송의 대상으로 삼아야 하고 예외적으로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는 경우 이럴 때는 재결을 소송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우리 행정소송법은 원처분주의를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결 자체에 고유한 하자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소송을 제기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경우에는 소송에 하자가 존재합니다. 하자가 있는 소송에 대해서 법원이 어떠한 판결을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각하 판결을 해야 된다, 기각 판결을 해야 된다 라는 견해가 대립을 하죠. 그런데 우리 판례는 기각 판결을 해야 한다라는 입장입니다. 각하 판결이 아니라는 부분을 잘 기억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원처분주의에 따를 때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는 경우에만 재결을 소송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 이걸 아는 게 중요할 텐데요. 크게 하자는 4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주체상의 하자가 있는 경우인데 예를 들면 권한 없는 기관이 재결을 하는 경우이고, 절차상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에 따라야 할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그리고 형식상 위법은 서면으로 재결을 하지 않고 구두로 재결을 한 경우입니다. 내용상 위법이 중요한데요. 내용상 위법은 재결의 종류가 각하, 기각, 인용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먼저 각하 재결을 보겠습니다. 각하 재결이라는 것은 각하 판결과 유사하게 행정심판 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해서 본안 심리를 아예 하지 않고 그냥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재결을 말합니다. 만약 행정심판 청구가 위법한데 각하 재결을 하면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행정심판 청구는 적법한데 행정심판위원회가 실수로 부적법하다고 판단을 해서 각하 재결을 한 경우, 이러한 경우에는 원처분에는 아무런 하자가 없고 오로지 각하 재결을 한 그 재결에만 위법이 있게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가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기각 재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기각 재결은 원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을 해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재결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행정청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라는 원처분을 하자 이러한 부과처분이 잘못됐다고 생각해서 행정심판을 청구한 경우입니다. 이때 행정심판위원회는 이러한 청구를 기각하는 기각재결을 하였죠. 그런데 이 상황에서 원래는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위법하였다고 가정을 해보면 행정심판위원회는 인용재결을 하였어야 합니다. 하지만 기각재결을 하였으니 위법이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자체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재결에 고유한 위법이 있다라기보다는 원처분 자체에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소송의 대상은 재결이 아니라 원처분이 되는 것입니다. 인용재결은 원래의 처분이 위법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이 맞다라고 인정하는 재결을 말합니다. 앞서 예를 든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인용재결을 하게 되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하게 됩니다. 그러면 청구인 입장에서는 본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인용 재결에 대해서는 굳이 소송을 제기할 이유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는 그런데요. 인용 재결이지만 행정소송을 제기할 실익이 있는 경우로 제3자요 행정행위를 살펴보겠습니다. 제3자요 행정행위라는 것은 행정행위의 효력이 행정의 상대방뿐만 아니라 제3자에게도 미치는 경우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A라는 사람이 공장을 하고 싶어서 공장 설립 허가를 신청을 하였고 행정청이 A에게 공장 설립 허가를 한 경우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공장 설립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환경적인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그러자 이웃 주민인 B가 이러한 공장 설립 허가 처분에 대해서 불만을 갖고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공장 설립 허가를 취소해 달라라고 청구를 한 것이죠. 이때 행정심판위원회가 인용 재결을 하였다면 공장 설립 허가가 취소가 되게 됩니다. B 입장에서는 인용 재결을 받았으니 굳이 이러한 인용 재결에 대해서 행정소송을 제기할 실익이 없습니다. 하지만 A는 다릅니다. A는 공장 설립 허가를 받아서 공장을 설립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이 인용 재결에 의해서 공장 설립 허가가 취소됐기 때문에 이 인용 재결로 불리한 입장에 처하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A는 이 인용 재결에 대해서 다툴 실익이 있는 것입니다.
재결로 처분이 변경된 경우에 소송의 대상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변경 재결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행정심판위원회가 원래의 처분을 바꾸는 재결을 말합니다. 변경 재결의 종류로는 일부 인용 재결과 수정 재결이 있습니다. 일부 인용 재결은 처분의 종류를 바꾸진 않고 양적으로만 변경시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3개월 정직 처분을 1개월 정직 처분으로 바꾸는 것이죠. 이에 반해서 수정 재결은 처분의 종류 자체를 바꾸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3개월 정직 처분을 감봉 처분으로 바꾸는 그런 경우인 것이죠.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로 인해서 처분이 바뀐 경우 소송의 대상은 무엇인지가 문제가 됩니다. 3개월 정직 처분이라는 원처분이 있고 1개월 정직 처분 또는 감봉 처분으로 바꾼 재결이 있다고 했을 때 무엇이 소송의 대상이 될까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행정소송법은 원처분주의를 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결이 아니라 원처분을 소송의 대상으로 삼아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약간 헷갈리는 것은 판례가 소송의 대상이 일부 인용되고 남은 원처분 또는 수정된 원처분을 이 소송의 대상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냥 원처분이 아니라 바뀐 원처분, 수정된 원처분이라는 것을 잘 알아두시길 바라겠습니다. 변경 재결이 있을 때 수정된 원처분이 소송의 대상이 된다라는 말이 잘 안 와닿을 수도 있습니다. 왜 이런 표현을 쓰는지를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2년 2월 7일에 행정청이 원처분으로 3개월 정직 처분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행정심판을 거쳐서 2022년 5월 7일에 행정심판위원회가 재결을 하였는데 1개월 정직 처분으로 변경을 하였죠. 이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소송의 대상은 원처분이 됩니다. 그런데 그냥 원처분이 아니라 1개월 정직 처분으로 변경된 원처분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 말을 들으면 결국 이게 원처분인가? 아니면 실질적으로는 재결을 소송의 대상으로 한 것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변경된 원처분이라는 게 중요한 이유는 제소기간과 피고 적격의 문제와 직접 연결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재결이 소송의 대상이 된다고 하면 피고가 행정심판위원회가 될 것이고 원처분이 소송의 대상이 된다고 하면 행정청이 피고가 될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원처분주의를 택하고 있기 때문에 피고는 행정청이 되는 것이죠. 행정심판위원회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피고 적격과 함께 제소기간도 문제가 되는데요. 원처분주의를 택하고 있기 때문에 처분의 제소기간의 기준이 되는 것은 2022년 2월 7일자가 되겠습니다. 재결이 이루어진 2022년 5월 7일 요 기준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변경 재결에 의해서 변경 명령 재결도 알아보겠습니다. 변경 명령 재결은 직접 행정심판위원회가 처분을 변경하는 것이 아니라 변경을 하라고 명령을 내리는 재결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행정청이 3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하였는데 행정심판위원회가 영업정지 처분이 과하니 과징금으로 변경을 하라고 변경명령 제기를 하는 경우이죠. 그러면 행정청은 변경 처분을 할 것이고 과징금 부과 처분으로 바꾸게 될 겁니다. 그럼 이때 원처분과 변경 처분 중에서 어떤 것이 소송의 대상이 되는지가 문제될 수 있는데요. 판례는 원처분주의를 따르고 있기 때문에 소송의 대상이 변경 처분이 아니라 원처분이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도 앞서와 마찬가지로 완전히 동일한 원처분이 아니라 변경된 내용의 원처분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변경 처분을 다투는 것으로 보이겠지만 변경된 원처분이라고 쓰고 있는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소기간과 피고 적격의 문제와 연결되고 이러한 원처분을 기준으로 해서
피고를 정하고 제소기간을 선정한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원처분주의 예외인 재결주의를 살펴보겠습니다. 재결주의라는 것은 개별 법령에서 재결의 취소소송의 대상이 된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이럴 때에는 원처분이 아니라 재결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것이죠. 몇 가지 사례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감사원의 변상판정 처분입니다. 변상판정 처분이라는 것은 회계 관련 업무를 하는 공무원이 법령에 위반돼서 국고에 손해를 끼친 경우, 이럴 때 변상해야 될 책임이 있다라고 처분을 하는 걸 말합니다. 이때 변상 판정 처분은 소송의 대상이 아닙니다. 소송의 대상이 되는 것은 감사원의 재심의 판정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노동위원회의 재심 판정이 있고, 마지막으로는 특허심판원의 재결,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재결주의가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원처분이 아니라 재결에 해당하는 재심의 판정, 재심 판정, 재결, 이런 것들이 소송의 대상이 되는 것이죠. 관련된 문제로 교원의 징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공무원에 대해서 징계를 하면 소청심사라는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이게 바로 행정심판의 성격을 가진 것이고요. 소청심판위원회의 결정은 재결이 되겠습니다. 이때 징계 처분과 소청심사위원회 결정, 이 둘 중에 어느 것이 소송의 대상이 되느냐가 문제인데요. 이건 교원이 국공립학교에 다니느냐 아니면 사립학교 교원이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먼저 국공립학교 교원을 보겠습니다. 국공립학교 교원에 대해서 내리는 징계 행위는 공법적인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행위입니다. 즉 행정처분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원처분주의에 따라서 징계 처분을 다투어야 하고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은 이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사립학교 교원입니다. 국공립학교 교원과 달리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징계 행위는 공법관계 행위가 아닙니다. 사법관계에 관한 행위이고 행정처분이 아니죠.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사립학교 교원에 대해서 징계 행위가 내려진 경우에도 소청심사를 거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은 행정처분인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을 다투는 것은 원처분이 되겠습니다. 사립학교 교원 입장에서는 처음에 있었던 징계 행위가 처분이 아니기 때문에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 자체가 원처분인 것이죠. 요약 및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행정처분에 대해서 행정심판을 거치게 되면 재결이라는 것이 발생을 하고 재결과 원처분 중에서 어느 것이 소송의 대상이 되는지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법은 원처분주의를 따르고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재결이 아니라 원처분을 소송의 대상으로 삼아야 합니다. 예외적으로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는 경우에는 재결에 대해서도 소송 제기가 가능한데요.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는 경우로는 주체, 절차, 형식, 내용상의 하자가 있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면 청구가 적법한데도 부적법하다고 각하재결을 하는 경우, 또는 제3자의 행정행위에서 인용재결을 하는 경우, 이런 경우가 있겠습니다. 변경재결 또는 변경명령 재결을 한 경우에는 원처분이 소송의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그냥 원처분이 아니라 수정된 원처분, 인용되고 남은 원처분, 이게 소송의 대상이다라는 것을 잘 알아둘 필요가 있고, 이것은 제소기간과 피고도 원처분을 기준으로 정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원처분주의 예외로들과 재외계열주의입니다. 감사원의 재심의 판정, 중앙노동위원회 재심 판정, 특허심판원의 재결, 이런 것들이 소송의 대상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교원의 징계인 경우에는 국공립학교 교원은 원래의 징계 처분이 소송의 대상이고 사립학교 교원은 소청심사 결정이 소송의 대상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